안녕하세요. 시가 노래가 되는 시간, 시 노래가 되다의 진행을 맡고 있는 진희선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제가 그동안 사랑해왔던 애송시를 소개시켜드리는 시간을 한 번 더 갖고자 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도 애송시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남겨주세요. 시 노래가 되다는 항상 청취자에게 열려있는 라디오 방송입니다. 오늘도 시인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스며드는 그런 한 시간이 되기를 희망하며 시 노래가 되다 시작하겠습니다. 인연 서설. 시 문병란. 꽃이 꽃을 향하여 피어나듯이 사람과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것은 그렇게 묵묵히 서로를 바라보는 이 일이다. 물을 찾는 뿌리를 안으로 감춘 채 원망과 그리움을 불길로 건네며 너는 나의 애달픈 꽃이 되고 나는 너의 서러운 꽃이 된다. 사랑은 저만치 피어있는 한 송이 풀꽃, 이 애틋한 몸짓, 서로의 빛깔과 냄새를 나누어 가지며 사랑은 가진 걸 하나씩 잃어가는 이 일이다. 각기 다른 인연의 한 끝에 서서 눈물에 젖은 정한 눈빛 하늘거리며 바람결에도 곱게 무늬지는 가슴. 사랑은 서로의 눈물 속에 젖어가는 이 일이다. 오가는 인생길에 애틋이 피어났던 너와 나의 애달픈 연분도 가시덤불 찔레꽃으로 어우러지고 다하지 못한 그리움. 사랑은 하나가 되려나 마침내 부서진 가슴 핏빛 노을로 타오르나니 이 밤도 파도는 밀려와 잠 못 드는 바닷가에 모래알로 부서지고 사랑은 서로의 가슴에 가서 고이 죽어가는 이 일이다. 오늘 첫 번째로 소개드린 시는 문병란 시인의 인연서설입니다. 문병란 시인은 삶과 죽음 그리고 인간 존재에 대한 성찰을 뜨겁고 서정적인 언어로 풀어낸 시인입니다. 특히 인연이라는 주제는 그의 시 세계에서 자주 등장하는데요. 인연서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 스쳐가는 만남과 오래도록 이어진 관계들에 대해 깊은 사색이 담겨 있습니다. 문학평론가들은 이 시를 두고 만남이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인생의 기류에 새겨진 필연적인 사건이라고 해석합니다. 또한 시 속의 인연은
개인적인 경험을 넘어 인간 존재가 맺는 관계적 근원적 의미를 드러낸다고 말하죠. 시를 읽은 독자들은 흔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인생에서 스쳐간 수많은 만남이 떠올랐다. 읽다 보면 단순히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이 아니라 내가 살아온 길 전체가 떠오른다. 어떤 분은 결국 지금 내 곁에 남아있는 인연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것임을 일깨워주는 시라고 소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인연소설 음악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함께할 작품은 박두진 시인의 아버지입니다. 박두진 시인은 청록파 시인으로 한국 현대시에서 자연과 민족 그리고 인간 존재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던져온 분입니다. 아버지라는 작품은 제목만으로도 묵직한 울림을 주는데요. 이 시에는 시대의 무게를 짊어진 아버지의 고단한 삶, 그리고 그 안에 담긴 가족에 대한 깊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평론가들은 이 작품을 한국 근현대사 속 아버지 세대의 헌신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시라고 평가합니다. 자연과 민족을 노래했던 박두진의 시 세계에서 아버지는 가족이라는 구체적이고 개인적인 대상 속에서도 동일한 숭고함을 발견한 작품이라고 하죠. 또 어떤 평론가는 아버지는 단순한 한 가정을 지탱한 존재를 넘어 시대를 견뎌낸 한국인의 상징이라고도 합니다. 독자들은 이 시를 읽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라는 이름이 주는 무게감 때문에 쉽게 읽혀지지 않고 읽을수록 눈시울이 뜨거워진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거친 손등과 등을 떠올리게 한다. 지금은 그리움으로 남아있는 아버지를 다시 만나는 것 같다라는 소감이 많습니다. 한 독자는 아버지라는 단어 하나만으로도 이미 시가 된다라고 짧지만 깊은 감상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럼 신앙송과 음악으로 박두진님의 아버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시 박두진. 철쭉꽃이 필 때면, 철쭉꽃이 환하게 피어날 때면 더욱 못 견디게 아버지가 생각난다. 칠순이 넘으셔도 노송처럼 정정하여 철쭉꽃이 피는 철에 철쭉꽃을 보시려 아들을 앞세우고 관악산 서슬진 돌바위를 올라가셔서 철쭉나무를 캐어다가 뜰 앞에 심으시고 철쭉꽃이 피는 것을 즐기셨기에 철쭉나무를 캐어 드신 흰 수염 아버지가 어제같이 산탈길을 걸어 내려오시기에 철쭉꽃이 피는 때면 철쭉꽃과 아버지가 한꺼번에 어린다. 물에 젖은 둥근 달, 달이 솟아오르면 흰옷을 입으셨던 아버지가 그립다. 달 있는 천변길을 늦게 돌아오너라면 두진이냐 저만치서 커다랗게 불러주시던 하얗게 입으셨던 어릴 때의 아버지. 4월은 가신 달. 아, 철쭉꽃도 흰 달도 솟아있는데 손수캐다 심어놓으신 철쭉꽃은 피는데 어디 가셨나. 큰 기침을 하시며 흰 옷을 입으시고 어디
가셨나. 잘 들으셨나요? 철쭉꽃이 피면 떠오르는 얼굴, 그리고 아버지. 눈물이 글썽거리게 만드는 시이자 노래였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함께할 작품은 이금배 시인의 겨울자연입니다. 이금배 시인은 1960년대 이후 한국 현대시를 대표하는 시인 가운데 한 분으로 짧고 응축된 언어 속에 인간의 내면과 자연의 리듬을 담아내는 작품을 많이 남기고 계십니다. 겨울자연은 겨울이라는 계절이 가진 고요함과 차가움 속에서 생명이 잠시 멈춘 듯 보이지만 오히려 그 안에서 더 깊이 숨쉬고 있다는 역설을 보여줍니다. 평론가들은 이 작품을 정적인 겨울 풍경을 통해 인간 내면의 침묵과 성찰을 그려낸 시라고 해석합니다. 또한 겨울은 죽음이나 정지의 계절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점을 은유적으로 드러낸다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즉 겨울자연은 차가운 계절을 통해 오히려 생명의 회복과 희망을 이야기하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죠. 독자들은 이 시를 읽으며 이런 반응을 남깁니다. 짧은 구절 속에 겨울의 정적이 그대로 느껴졌다. 겨울의 쓸쓸함이 오히려 마음을 차분하게 다스려준다. 또 어떤 분은 겨울이라는 계절이 주는 고독이 사실은 새로운 삶의 힘을 키우는 과정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 작품은 독자들에게 겨울도 결국 생명의 일부이며 삶의 한 과정이라는 깨달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시 전문을 신앙송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자연, 시 이근배. 나의 자정에도 너는 깨어서 운다. 산은 이제 들처럼 낮아지고 들은 끝없는 눈발 속을 헤맨다. 나의 풀과 나무는 어디 갔느냐? 해체되지 않는 영원. 떠다니는 꿈은 어디에 살아서 나의 자정을 부르느냐? 따순 피로 돌던 사랑 하나가 광막한 자연이 되기까지는, 자연이 되어 나를 부르기까지는 너의 무광의 죽음. 구름이거나 그 이전의 쓸쓸한 유패. 허나 세상을 깨우고 있는 꿈속에서도 들리는 저 소리는 산이 산이 아닌, 들이 들이 아닌, 모두가 다시 태어난 것 같은 기쁨 같은 울음이 달려드는 것이다. 잘 들으셨나요? 매번 시를 소개하고 신앙송을 하면서 하면 할수록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인들의 마음과 시가 담고 있는 내용을 잘 전달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열심히 다음 시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로 함께할 시는 오세영 시인님의 그릇입니다. 이번에는 신앙송을 먼저 들려드리고 시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릇, 시 오세영. 깨진 그릇은 칼날이 된다. 절제와 균형의 중심에서
빗나간 힘. 부서진 원은 모를 세우고 이성의 차가운 눈을 뜨게 한다. 맹목의 사랑을 노리는 사금팔이여. 지금 나는 맨발이다. 베어지기를 기다리는 살이다. 상처 깊숙이서 성숙하는 혼. 깨진 그릇은 칼날이 된다. 무엇이나 깨진 것은 칼이 된다. 오세영 시인은 한국 현대시에서 사유의 시인으로 불리며 일상의 작은 사물에 철학적인 의미를 담아내는 작품을 많이 남기셨습니다. 그릇은 역시 단순한 생활의 도구를 넘어 비움과 채움, 존재와 관계의 의미를 성찰하게 하는 시입니다. 평론가들은 이 시를 두고 깨진 그릇의 이미지로 인간 내면의 파괴성과 긴장을 드러낸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절제와 균형을 잃으면 오히려 칼날이 되어 타인과 자신을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시는 인간 존재의 위험한 이중성을 보여줍니다. 또한 상처를 통해 성숙하는 혼이라는 구절은 고통과 파괴가 단순히 끝이 아니라 새로운 성찰과 성장의 계기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독자들은 이 시를 읽고 깨진 그릇이 칼이 된다는 구절에서 인간관계의 아픔이 떠올랐다. 사랑도 절제가 없으면 날카로운 흉기가 될 수 있다는 메시지가 마음을 찔렀다라고 느끼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상처를 통해 성숙하는 혼이라는 말에 위로를 받았다. 아픔도 결국 나를 자라나게 한다는 것을 알았다라는 감상을 나눕니다. 이번에는 AI 음악으로 오세영님의 그릇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잘 들으셨나요? 무겁고 어려운 시를 아프리카풍으로 만들어서 조금은 가볍지만 전달력은 좋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오늘의 5번째 시, 황봉학 시인님의 피리입니다. 시 전문을 신앙송으로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리. 시 황봉학. 내가 하나의 막힌 대나무였을 때 나는 그대를 온전히 사모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소리를 내어 그대를 부르려 하여도 그대의 이름은 막힌 내 몸을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나는 온몸으로 울며 그대를 부르는데도 바람결에 흔들린다고 그대는 말할 뿐입니다. 나는 이제 그대 위에 팔다리를 모두 잘라버리고 막혔던 마디마디의 구멍을 뚫어 파인 살을 떨며 그대를 부릅니다. 마디마다 갇혀있던 그대 이름을 쏟으며 원 없이 그대를 부릅니다. 뚫린 8구멍마다 흐느끼며 부르는 그대 이름. 깡말라버린 몸뚱이에 아픈 구멍이 뚫림으로 이제 나는 당신을 목 놓아 부릅니다.
지금 들으신 작품은 황봉학 시인님의 필이었습니다. 필이라는 이 시는 단순히 악기를 노래하는 작품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존재가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얼마나 큰 고통과 희생을 감내해야 하는지를 대나무가 피리가 되어가는 과정에 빗대어 보여줍니다. 다친 대나무가 구멍을 내어 피리가 되듯 인간도 고통과 상처를 통과해야 비로소 진실한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사랑은 단순히 아름다운 감정이 아니라 자신을 도려내는 아픔을 통해 완성된다는 것이죠. 특히 마디마디 갇혀있던 그대 이름을 쏟으며 원없이 부른다는 구절은 고통이 곧 예술과 사랑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강렬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랑이 고통일지라도 평생 사랑을 하면서 마음껏 사랑을 부르는 그런 삶, 정말 멋지지 않나요? 그래서 음악은 매우 경쾌하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음악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만나보시죠. 오늘의 마지막 시를 소개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마지막 시는 윤동주 시인의 쉽게 쓰여진 시입니다. 윤동주 시인은 가장 맑고 가장 슬픈 영혼의 시인이라고 불립니다. 그의 시는 늘 순수한 내면 고백과 시대의 아픔이 겹쳐져 있는데요. 쉽게 쓰여진 시는 제목처럼 소박하게 시작되지만 사실은 시인이 자기 존재와 시대 앞에서 느낀 부끄러움과 고통을 가장 솔직히 드러낸 작품입니다. 평론가들은 이 시를 두고 윤동주의 시 세계에서 가장 자전적이고 고백적인 작품이라고 평가합니다. 겉으로는 쉽게 쓴 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어렵게 살아낸 청년의 내면 기록이라는 것이죠. 또 어떤 평론가는 쉽게 쓰여진 시는 윤동주의 시 전체를 요약하는 한편의 자서전 같은 작품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그의 순수함과 시대적 고뇌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시입니다. 독자들은 이 작품을 읽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평범한 단어들이 모여 가장 큰 울림을 준다. 짧지만 마음을 무겁게 눌러오는 고백이 느껴진다. 쉽게 썼다고 하지만 그 속엔 차마 쉽게 털어놓을 수 없는 절망과 부끄러움이 있다. 특히 젊은 세대의 독자들은 내 삶을 돌아보게 되는 솔직한 고백 같은 시라며 깊이 공감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신앙송과 음악을 듣고 오겠습니다. 쉽게 씌어진 시. 시 윤동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첩방은 나무의 나라.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볼까.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품긴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 들으러 간다. 생각해보면 어린 때 동무들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나는 무얼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씌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육첩방은 나무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오늘 시 노래가 되다에서는 문병란의 인연소설, 박두진의 아버지, 이금배의 겨울자연, 오세영의 그릇, 황봉학의 피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윤동주의 쉽게 쓰여진 시까지 6편의 시와 노래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각기 다른 언어와 이미지로 쓰였지만 결국 모든 시는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깊은 울림을 전해줍니다. 만남과 그리움, 계절과 상처, 사랑과 부끄러움, 그 모든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을 빛나게 하는 노래가 되지 않을까요?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에도 이 시들이 작은 불빛처럼 남아 조용히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시와 노래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수원 라디오 방송 96.3MHz 시 노래가 되다. 저는 진희선이었습니다.